자, 54페이지 3번 주제에 보면 이제 공인중개사법의 성격 이렇게 있는데 양가로 1번에 일반법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옵니다. 거기다 우리 채색 하나만 해주세요. 일반법 채색. 제가 이제 채색을 해달라고 하는 거는 뭐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이렇게 해주시면 색칠해 주시면 되겠고 형광펜 없으시면 색깔 있는 펜으로 이렇게 밑줄을 좀 해주셔도 되고요. 2번에 보면 특별법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거기도 우리 채색 하나만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고 칠판을 좀 잠깐 볼게요. 우리나라에는 대략 한 1,500개 정도의 법이 있는데요. 그 법 중에서 제가 4가지 법을 좀 한번 써볼게요. 농업협동조합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자, 그리고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서 중개업을 하겠다라고 개설 등록한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부르거든요.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이 개업공인중개사 전에 뭐라고 부른다고 그랬죠? 중개업자. 그 전에는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복덕방. 이 복덕방이라는 말을 언제까지 좀 썼는지 잠깐 좀 보여드리면 55페이지 상단에 보면 판례가 하나 있어요. 그 판례 마지막 줄에 보면 몇 년도 판례인가 한번 봐보세요. 68년이니까 한 몇 년 된 거예요. 지금 50년 정도 된 거지. 50년 됐는데 50년 전에 첫 줄 읽어볼게요. 복덕방에 상호를 내걸고 부동산 매매 등의 소개업을 하는 자는 상인임이 명백하고 이랬죠. 그러니까 복덕방이라는 말을 언제 썼다는 거예요. 50년 전에 썼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판결문에도 이렇게 썼으니까. 그러면 지금 말로는 이게 뭐예요? 복덕방이 지금 말로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야? 공인중개사 아니고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표현한 거지. 다시. 대법원이 복덕방이라고 얘기한 얘기는 지금 말로는 뭐라고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목에다가 우리 채색 한번 해볼게요. 개업공인중개사는 뭐로서의 지위가 있답니까? 상인으로서의 지위가 있대요. 그러면 칠판 잠깐 볼게요. 개공에게 무슨 법을 적용하는 건 당연한 얘기네. 상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연한 얘기겠죠. 그런데 민법의 민자가 무슨 민자예요? 백성민자죠. 백성민자. 그럼 얘는 백성이야? 그러면 한 나라의 백성이니까 당연히 무슨 법 적용받아야 돼? 민법도 당연히 적용받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개업공인중개사라는 직업인이 어느 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시험 봐서 합격하고 또 우리 시군구에 가서 등록하고 뭐 이런 절차. 그러니까 이 법도 당연히 뭐 받겠어요? 적용받겠지, 그치? 그럼 요거 3개만 가지고 먼저 좀 얘기를 해볼게요. 이렇게 한 사람한테 수개의 법을 적용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법 간에 선후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열. 뭐를 먼저 적용할 건지. 그건 이제, 기준이 이제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정해져 있는데, 어느 법을 먼저 적용한대? 얘를. 그 다음에는 상법을. 그 다음에는 민법을. 이렇게 이제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법인데 국회에서 제정한 법인데 어느 법이 어느 법보다 우선해요 지금. 상법이 민법 우선하잖아. 그럼 얘를 무슨 법이라고 하냐면 우선된다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하고 얘는 나중에 적용된다 그래서 일반법이라고 해요. 먼저 적용되는 거 무슨 법? 특별법. 나중에 적용되는 거 일반법. 자, 그러면 상법은 뭐에 비하면 무슨 법이고요? 민법에 비하면 특별법이고 공인중개사법에 비하면 일반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공인중개사법은 뭐와 뭐의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 이제 개업공인중개사라고 볼 수 없지만 개업공인중개사가 하는 일을 하는 법인이 하나 있어. 이제 그걸 특수법인이라고 하고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겁니다. 특수법인 중에서 어떤 게 하나가 있냐면 지역 농업 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글자 그대로 조합이거든요. 근데
누가 조합을 설립했을까요? 예? 농사 짓는 사람들이. 예. 그래서 이제 자기들이 이제 출자금을 좀 내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 내는 사람, 어떤 돈 많은 사람, 50억 내는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해가지고 엄청난 기금을 만들어서 거기에 조합원들께 이렇게 돈을 좀 빌려주고 이자 받고 이런 농협을 말해. 단위 농협. 근데 이 단위 농협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냐면 이 조합원들이 농사 짓는 사람이다 보니까 농지를 뭐하고 뭐 하는 일이 생길 수 있겠어요. 사고 팔고 하는 거. 그거를 조합에서 뭐 한대? 중개를 해주겠다는 거야. 근데 이게 하는 일이 금융업이지만 때에 따라서 무슨 일도 해 얘가. 중개업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얘는 또 중개법인이라고 얘기하기 좀 어려워. 사실. 그렇지만 얘가 하는 일은 우리 이제 그 중개업을 하기 때문에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특수법인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얘가 무슨 업을 할 때에는요. 중개업을 할 때는 이 법을 적용을 받거든. 예. 근데 얘가 만약에 중개업 별개의 문제에서는 무슨 법을 적용을 받아야 되겠어? 당연히 이 법을 먼저 적용을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얘한테를 기준하면 따라서 얘를 중개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개공이라고 생각한다면 얘한테 무슨 법을 먼저 적용하고 농업협동조합법을 먼저 적용하고 공인중개사법을 나중에 적용하게 되니까 공인중개사법은 무슨 법에 비하면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면 일반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끼는 법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그렇고 중간에 끼는 법들은 무슨 법적 지위와 무슨 법적 지위가 다 있는 거야. 특별법적 지위와 일반법적 지위가 다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상대적인 개념이라는 거야. 예? 얘네에 비해서는 특별하지만 얘네에 비해서는 일반적이다. 근데 민법은 안 그래요. 민법은 왜 안 그러냐면 민법은 항상 뭐 하기만 해. 이렇게 다른 애에 비해서 가장 나중에 적용이 되는 거야. 우리 집에서 누가 제일 늦게 불 끄고 자요? 엄마가. 마지막에 자잖아. 마지막에. 그래서 마지막에 적용된다 그래서 이거를 모법이라고 그래요. 어머니 모자를 써서요. 그러니까 민법은 특별법이 될 수가 없는 거야. 항상 민법은 뭐다? 일반법이야. 그래서 모법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모든 법의 기본이 되는 그런 법을 민법이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55페이지 보시면 중간에 공법과 사법의 중간 영역인 중간법이다 이런 말 나와 있죠. 그죠? 거기는 중간법이라고 하는 단어에다가 채색 하나만 해주시고요. 또 그림 하나만 좀 그려 놓기로 하겠습니다. 법을 크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할 때 공법과 사법이라는 말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그래서 공법은 뭐냐면 관이 개입이 돼야 돼. 관대 민의 관계가 이렇게 성립이 되면 그건 공법 관계예요. 해서 이제 공법 시간에 잘 들어보시면 무슨 얘기 제일 많이 해요? 공법 선생님이 제일 많이 하는 거? 이런 말 제일 많이 하죠. 국토교통부 장관.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또 뭐 얘기해? 시도지사. 그 다음에 시군구. 이런 거밖에 안 하잖아. 공법 시간에는. 그죠? 그래서 관이 개입이 되면 그건 뭐야? 공법 관계예요. 근데 사법 관계는 뭐냐면 이런 개념이 아니라 민의 관계가 우리 어떤 규율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민법 시간에는 1년 내내 수업 들어도 민법 선생님은 한 번도 안 하는 얘기가 있어요. 어떤 얘기는 안 해. 네? 시도지사, 시장구청장, 국장 이 얘기는 절대 안 해요. 그럼 민법 시간에는 무슨 얘기만 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갑을, 매도, 매수, 임대, 임차 이런 얘기만 하잖아요. 그게 무슨 관계야? 사법관계라고 보시면 돼. 그런데 공인중개사법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죠. 교차하니까. 해서 이렇게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부분을 뭐라고 한다고요? 혼합법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중간법이라고 얘기하기도 같은 말이에요. 혼합법, 중간법. 중간에 있다 그래서 혼합법, 중간법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중개사법 시간에는 무슨 얘기도 하다가요? 관청 얘기도 좀 하다가 또 갑자기 또 누구랑 누구 얘기도 하겠어요. 의뢰인 대 의뢰인 또 개공과 의뢰인 이런 관계 막 왔다 갔다 하겠죠. 그죠? 네, 그게 왜 그런 거예요? 혼합법이고 중간법이라서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양가로 4번에 국내법이라는 말 나오는데 국내법에다가 채색 하나 해주시고요. 국내의 그 부동산 중개에 적용이 된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 질문 하나 드릴게요. 외국인에게 이 법이 적용되나요? 안 되나요?
적용됩니다. 근데 왜 외국인한테 적용되냐면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뭐 하려고 할 때부터요. 시험 볼 때, 시험 볼 때도 적용이 되고 일할 때도 당연히 적용되고 뭐 그런 거죠. 넘어가고요. 56페이지. 자, 총칙 있는데 오늘은 이제 우리 총칙 부분까지만 이제 볼 건데 총칙이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파트가 중요하냐면 용어의 정의 파트가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 용어를 알아야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모든 법 과목에서 기본은 용어예요. 용어. 재정 목적 먼저 볼게요. 1조 재정 목적을 제가 2번을 읽어 드릴 건데 여러분이 보실 때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한 단어이겠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는 이 단어가 좀 중요해 보여. 뭐 이렇게 한번 제가 2번 읽어 드릴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 번 봐서는 잘 모르겠죠. 한 번 더 읽어 드릴게요. 이 법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했어요.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뭘까요? 국민 경제는 아닙니다. 공인중개사도 아닙니다. 전문성도 아닙니다. 건전한 것도 아닙니다. 당연히 건전하게 하겠지 불건전하게 하진 않겠죠. 그죠? 부동산 중개업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예요. 거기다 우리 채색 한번 할게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 법은 뭐 때문에 만들었다고요? 부동산 중개업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부동산 중개업. 그러니까 이 법에서 첫 번째 목적으로 삼고 있는 게 중개업이야. 중개업 때문에 만드는 거예요. 근데 중개업인데 어떤 중개업이요? 부동산 중개업, 동산 중개업 이런 거 관심 없고 우리는 부동산 중개업에 이제 관심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역으로 풀어보면 부동산 중개업은 아무나 하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제도를 규율할 필요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전문 자격을 갖고 있는 사람을 이제 시험을 통해서 배출할 거 아니야. 그 전문 자격사의 이름이 뭐야? 공인 중개사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정할 거라는 거야. 이렇게 정해줘.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때는 정해줄 거고.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일이 그냥 아무나 하는 일이 아닌 것처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으로 딱 정해진 업무가 되니까. 그래서 그걸 무슨 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야. 전문성이 만들어진다고 하는 거고 마지막에 있는 국민경제에 이바지한다 이 말은 우리나라에 1500개의 법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한 1000개의 법에 다 쓰는 말이야. 그냥 뭐 쓸 말 없으면 다 써. 그냥 뭐라고? 그냥 국민경제. 뭐든지 다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거죠. 뭐 다. 중요한 말은 부동산 중개업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용어의 정의. 여기다 우리 별표를 2개 하겠습니다. 별표 2개 하시고 문제는 꼭 이루어지죠. 출제가 이제 100% 나올 건데 이거는 하나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40문제에 다 영향을 주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나와 있는 용어를 통해서 문제를 만들어내니까 이 용어 6개가 아주 중요하겠죠. 많지도 않고 딱 6개. 자, 용어를 좀 한번 읽어 드릴게요. 2조.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그랬어요. 해놓고 이제 1호부터 봅니다. 중개라 함은 제3조 규정에 의한 중개 대상물에 대하여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질문이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뭘까요? 핵심어는 뭘까요? 알선하는 것도 물론 중요한데 이제 문장으로 한번 완성해서 좀 답변해 주시면 그렇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에다가 채색 한번 할게요. 중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뭐를 뭐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이에요. 행위를 알선하는데 그럼 여기서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한번 우리가 역으로 한번 가볼게요. 찾아볼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어떤 행위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을 시키는 행위를 말해. 다시 질문, 그 행위 누가 하나요? 중개하는 사람이 하나요? 아니면 거래 당사자들이 하나요?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거기 매매교환 임대차가 다 거래거든. 그래서 거래 당사자들이 하는 거예요. 무슨 물건을 가지고 하나요? 중개대상물이라고 하는 물건을 가지고 합니다. 머릿속에 좀 넣어놓고 계세요. 중개는 행위를 뭐 하는 것? 알선하는 것. 제가 오늘 수업하는 과정에서 계속 물어볼 거예요. 뭐라고요? 중개가 뭐냐라고. 그럼 여러분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 돼. 중개는 중개죠.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렇죠? 네. 그럼 중개는 뭐라고 해야 돼? 행위를 알선하는 것. 이거 다음 주에도 제가 계속 질문 드릴 거야. 오늘 배우는 내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중개예요. 왜 그러냐면 밑에 있는 용어들도요. 전부 뭘로 구성되어 있는 합성어들이에요. 다 중개라는 말로 구성되어 있어. 그러니까 중개를 모르면 다 모르게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 법에서 제일 많이 쓰이는 용어가 중개예요. 자, 2호 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한 자. 자, 여기서 포인트 되는 단어는 뭐겠어요? 취득한 자. 취득한 자에다가 채색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습득이 아니에요. 네, 습득이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오늘 집에 가다가 뭐 하나 주웠어. 자격증 주운 거야. 그러면 내일부터 안 나와도 돼, 학원? 아니에요.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그건 습득이지, 습득. 예. 습득했으면 뭐 해줘야 돼요? 우체통에다 넣어줘야지. 그거는 내 게 아니니까. 내가 이제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 대장에. 예. 그런 개념을 취득이라고 하고. 3호 중개업.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요, 3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다른 사람의 뭐 있어야 돼? 의뢰. 두 번째, 일정한 보수를 받고요.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중개를 업으로 행하는 것. 중개업의 3요소라고 하는데 그 3가지가 뭐죠? 의뢰와 보수와 업으로 하는 것. 이걸 중개업이라고 합니다. 4호 개공이요. 개업공인중개사라 함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라고 했어요. 질문, 포인트가 뭐예요? 여기에서는요. 등록한 자, 등록한 자에다가 우리 채색해 주세요. 공인중개사는 뭐한 자? 공인중개사. 취득한 자. 개공은 뭐한 자? 등록한 자. 좀 다르죠, 용어가. 5번째 용어, 소속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소속공인중개사라 함은 개업공인중개사에 소속된 공인중개사인데, 여기서 소속됐다는 건 취업됐다는 거야, 취업. 취업 아시죠? 그죠? 취업. 그런데 뭐가 있는 애가 취업을 한 거야. 자격이 있는 애가 취업을 한 거야. 자격이 있는 애가 해놓고 가로 부분에 좀 중요하고 약간 어려운 말이 좀 실려 있는데 이런 말이 돼 있어요. 가로 부분에. 개업공인중개사인 법인에 이랬죠. 여기에서까지 중요한 말은 개공 안에는 자연인, 즉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누구도 있다는 거예요. 개공은. 법인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법인에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거기 사원이라는 단어 옆에다가 가로를 바로 치세요. 사원이라는 말에다가 가로 치고요. 우리 과목에서 사원이라는 말 되게 많이 쓰거든요. 근데 이 사원이라는 말이 나오면 신입사원, 수습사원, 평사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그러면 무조건 무슨 사원을 생각하셔야 되냐면 무한 책임사원을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 과목에서 사원이라는 말 나오면 무조건 누구 생각하라고요? 무한 책임사원. 무한 책임사원 한자 그대로 풀어보면 무한이 뭐야? 한없는 책임을 지는 사람이라는 거지. 근데 이 사람이 왜 한없는 책임을 질까요? 이유는? 이 사람이 왜 한없는 책임을 질 거냐라고 제가 질문을 드렸어요. 뭐 때문에? 이 사람이 직급이 높아서. 얼마나 높아서 직급이? 제일 높아서. 대표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오너야, 오너. 이거를 신입사원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 이건 사원 이런 말 나오면 무조건 오너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대표구나. 예, 이렇게. 사원 그렇다면 임원은 좀 낮은 사람이야? 임원도 높은 사람이야? 임원도 높은 사람들. 임원은 이제 이사, 감사 이런 회사에서 높은 사람들을 얘기해. 아무튼 높은 사람으로서, 직책이 높은 사람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대. 그러니까 직급이 아무리 높아봐야 다 뭐래? 소공이라는 거야. 소속공인중개사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해서 얘가 일을 2개를 해야 되거든. 2개. 네. 첫째, 무슨 업무 수행?
중개 업무 수행하는 거 거기다 채색 한번 해주시고 두 번째 뭐 해? 중개 업무 보조 거기도 채색합니다. 그러면 두 가지를 한번 좀 답변해 주셔야 되는데 소공의 업무는 두 개죠, 그죠? 뭐하고 뭐? 중개 업무 수행과 중개 업무 보조 이렇게 두 가지 일을 한다라는 거 알고 계시고요. 여섯 번째 용어 중개보조원이라 하면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로서 거기다 채색 한번 할게요. 공인중개사가 아닌 자에다가 채색합니다. 그러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는 거야. 아닌 자로서 개공에 소속되어 역시 취업이 되었다는 얘기죠.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 및 일반 서무 등 개공의 중개 업무와 관련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 이랬어요. 거기다 우리 채색을 좀 할 건데 어디다가 채색하셔야 되겠어? 단순한 업무 보조에다가 채색합니다. 질문. 중개보조원의 업무는 몇 개? 한 개. 자, 뭐 한 개? 단순한 업무 보조. 그럼 여기서 찾아보세요. 단순한 업무가 뭔가? 현장 안내하고 일반 서무 뭐 이런 거. 현장 안내는 말 그대로 현장 안내고 일반 서무가 뭐예요? 전화 받는 거 뭐 이런 거. 전화 받는 거. 네, 그다음에 뭐 일찍 와서 뭐 하고 뭐 그러는 거. 뭐 청소하고 뭐 이런 거. 손님 오면 뭐 접대하고 뭐 이런 거. 이런 거가 이제 단순한 업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용어의 정의 6개를 다 봤는데 핵심어들만 이제 좀 제가 실판에 적어가면서 설명드릴 건데 그거 하기에 앞서서 문제 2개만 드릴게요. 네, 문제 2개 드릴 건데 책 보시면 안 돼. 네, 지금 책 보면 무슨 행위? 컨닝 행위 아니고 부정행위. 부정행위. 네, 부정행위 하다 적발되면 어떻게 되죠? 5년간 재수가 없어. 그러니까 이제 절대 책 보면 안 돼. 네, 책 보지 말고요. 자, 중개업은 중개업이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대. OX 한번 결정해 보세요. 중개업이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한대. OX. X라고 하셔야 돼. 왜 X? 중개업은 중개를 업으로 하는 게 아니라 3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의뢰와 보수와 업. 이렇게 들어가야 돼. 이거 X야. 예. 근데 지금은 여러분이 X라고 잘 답변하잖아요. 3월에 모의고사 보면 이거 낼 거거든요. 근데 무조건 O라고 하게 돼 있어요. 왜 O라고 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왜 맞는 것 같냐면 상식으로 풀어서 그래. 모든 과목을 상식으로 풀면 안 돼. 근데 학개론 빼고 학개론은 상식으로 풀면 되는데 나머지 법과목은 상식으로 여러분 접근하시면 절대 안 돼. 이해되셨죠? 예. 자, 그럼 하나만 더 해볼게요. 개업 공인중개사. 역시 책 보시면 안 돼. 네, 개업 공인중개사는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대. 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를 개공이라고 한대. OX. X. 왜 X? 중개를 업으로 한 자를 개공이라고 안 해요. 그럼 뭐라고 해? 등록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개념을 잡고 계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공인중개사법을 사람들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럼 공인중개사법이 어렵다고 하는 사람들은 다른 과목은 잘해? 못하는데 얘도 어렵다고 하면 뭐 재수 삼수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 첫째 관문이 용어만 잘 파악하시면 돼요. 용어 일단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용어의 정의. 자,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요거는 별 2개짜리입니다. 1. 중개부터 볼게요. 중개 핵심어가 뭐라 그랬죠? 중개는 행위를 알선하는 것. 네, 그게 중개라 그랬죠.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합니다. 이 행위는 어떤 행위라고 그랬죠? 아까? 매매, 교환, 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 변경에 관한 행위고요. 알선은 누가 하나요? 중개하는 자가 알선하는 겁니다. 알선. 자, 두 번째 용어는 순서 좀 바꿔서 쓸게요. 중개업을 좀 볼게요.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3가지 요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뭐? 다른 사람의 의뢰 있어야 되고요. 플러스 보수 받아야 되고요. 또 중개를 업으로 해야 돼요. 중개를 업으로 할 것, 이걸 중개업이라고 하죠. 중개업의 3요소가 뭐예요? 의뢰 있어야 되고요. 또 보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업으로 해야 합니다. 업으로. 네.
자, 세 번째 용어 한번 볼게요. 네, 세 번째 용어는 공인중개사인데 공인중개사의 정의가 뭐였죠? 자격을 취득한 자. 네, 자격을 취득한 자예요. 자, 여기에서 취득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라 그랬죠? 취득. 습득은 아니라 그랬어요. 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취득은 뭐야? 자격증을 내가 받아야 돼? 그거 아니에요. 자격증을 받는 거하고 상관없어. 그러면 내가 시험에 합격해야 돼? 그거하고도 관계없어.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합격생이야, 그냥. 그럼 여기서 취득의 의미는 뭐냐면 합격을 하고 내 이름이 시도지사가 관리하는 대장에, 자격증 교부대장에 내 이름이 올라가야 돼. 그러니까 다른 말로 표현하면 뭐가 나와야 돼? 번호가. 라이센스 번호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를 들자면 운전면허증 없는데 신호 위반해가지고 이제 교통경찰한테 적발이 된 거야. 그러면 뭐라고 얘기해, 이제 교통경찰이? 면허증 달라고 하잖아. 면허증 달라고 하는데 교통경찰이 뭐라고 해요? 내가 없다고 하잖아요. 집에 놓고 왔다고. 그러면 바로 현장에서 체포하나? 아니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래? 조회하잖아. 예, 갖고 다니는 그 컴퓨터 가지고. 뭐를 조회하는 거예요? 대장에, 면허증 교부대장에 내 이름이 있는지 확인하잖아. 그러니까 대장의 이름만 올라가 있으면 나는 뭐 한 거야? 취득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자,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이렇게 있는데,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의를 뭐라고 하죠? 예, 등록한 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등록과 취득이 같은 말이다, 좀 다른 말이다? 같은 말이야. 정확하게 일치하는 말이에요. 여기에서 취득은 등록을 말해. 어디에 올라가는 거? 대장에. 그게 등록이잖아. 대장에 올려서 기록하는 거. 그걸 뭐라고 해? 등록이라고 해요.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자자라는 말을 썼잖아요. 여기에서 자. 여기서도 자. 이런 말 썼지. 이 자와 이 자는 같은 자이다, 다른 자이다. 우리가 개념을 좀 잘 생각해 봐요. 개념을. 이 같은 자 같잖아. 근데 이건 다른 자야. 왜 다른 자인지 한번 볼게요. 이거는 시험을 합격해야만 취득이 되지.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인밖에는 안 돼. 누구밖에? 자연인. 자연인은 어디서 나온 사람이 자연이냐?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만 되는 거야. 예?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자는 달라.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인은 당연히 되고 엄마 뱃속에서 나온 사람은 당연히 되고 법에서 나온 사람도 돼. 그걸 뭐라 그래? 법인도 되는 거예요. 해서 이 법인인 계공이 있다는 걸 항상 염두하셔야 돼. 이거 놓치면 하나 틀리는 거야. 그래서 법인인 계공이 있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이자와 이자는 좀 다른 자이다. 그러나 취득과 등록은 같은 말이고. 예.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용어고요. 소속공인중개사 있죠, 그죠? 예. 자, 소속공인중개사가 뭐죠? 일단 소속이 돼야 되는데 누구한테? 계공에. 자격을 갖고 안 갖고? 갖고. 자격을 갖고 취업을 하는 거야. 자격 이씨 공인중개사. 얘가 업무 몇 개? 두 개. 뭐하고?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과 또 하나는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할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이런 말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여기서는 수행이라는 말을 썼고 여기서는 보조라는 말을 썼잖아요. 그러면 이 업무와 이 업무는 좀 다른 업무라는 얘기겠지. 예? 똑같은 말을 반복적으로 쓸 필요는 없으니까 법률에. 그러면 이 업무는 누구의 업무? 이 업무는 누구의 업무? 이거는 뭔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왜 공인중개사의 업무라고 나와? 그러면 안 돼. 지금 전혀 엉뚱한 데 가 있어. 사고가. 예. 아니 누구의 업무냐고. 둘 중에 하나겠지. 계공 아니면 소공의 업무. 누구? 업무를 수행한다 그랬잖아. 그럼 이게 더 쉬우니까 이거 먼저 해봅시다. 중개 업무를 보조한다 그랬잖아요. 얘가 지금 주어가 소공이야. 예? 주어가 소공이라고. 누구의 업무를 보조? 계공의 업무를 보조하는 거겠지. 예? 얘가 주어가 소공이니까 계공의 업무를 보조한다 이래야 딱 떨어지잖아. 그럼 얘는 뭐냐고. 이건 소공 본인의 업무를 말하는 거야. 해서 소공이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간단하죠? 네, 다시. 소공이 뭐 할 수 있다고?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걸 구체적으로 보면 소공이 뭐 쓸 수 있다는 거야. 계약서 이거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계약서 쓸 수 있는 사람은 딱 두 사람밖에 없어요. 누구랑 누구? 얘랑 얘밖에 없는 거야. 에? 여기다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 등록을 왜 해? 얘. 중개 업무 하려고 하는 거니까 당연히. 그래서 계공과 소공만 계약서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째 중개보조원 이렇게 있는데 중개보조원의 정의 한번 좀 내려볼게요. 일단 얘 뭐 돼야 돼? 소속돼야 되겠지. 근데 자격 있는 자 없는 자? 없는 자여야 해. 있는 자 안 되고. 네. 이 일은 몇 개 할 거예요? 한 개. 뭐 단순 업무를 수행 보조해야 돼. 보조. 네, 보조야. 여기서 보조는 누구의 업무를 보조? 이게 원래 단순 업무가 누구의 업무야? 네?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원래 하는 거야? 아니에요. 누가 단순한 업무를 하는 거지? 계공이 하는 일을 얘가 보조한다는 얘기야. 왜 그러냐면 중개보조원은 임의적인 거거든요. 고용을 안 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고용 안 하면 전화 누가 받아야 돼? 당연히 전화 받아야 돼. 자기 혼자밖에 없는데 뭐. 전화 오는데 전화 좀 받아라. 누구한테 할 거야? 혼자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임의적인 거니까 고용하면 얘 시키면 된다. 예. 안 하면 얘가 원래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거를 두 개씩 좀 짝을 먹고 비교 한번 해드릴게요. 뭐하고 뭐를 좀 짝을 먹을 거냐면 이렇게 짝을 먹고요. 비교 한번 해볼게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고 오늘 배우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거야. 이거만 맞추면 바로 집에 가도 돼. 아무도 말리지 않아. 이거만 맞추면 돼. 어떻게 달라요? 중개와 중개업이. 뭐가 다르냐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얘는 두자야. 얘는 세자야. 이런 차이점을 찾으라는 거예요. 자. 뭐가? 이게. 에? 뭐가요? 중개업은 한 번 하는 게 아니라고. 어떻게 하는 거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할 거야. 그리고 그냥 할 게 아니에요. 보수를 받고 할 거야. 그리고 또 의뢰를 받아서 할 거야. 그럼 얘는 의뢰 없이 할 수도 있고 또 보수 안 받아도 중개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지 않아도 중개야. 그렇죠? 네. 그럼 만약에 우리가 한 3월쯤에 정말 우연히 아주 우연히 우리가 3월쯤에 빌딩 하나를 중개를 해준 거야. 그래서 1억을 받았어. 1억을 받았다고. 그럼 뭘 받은 거야? 보수. 그럼 중개한 거야? 중개업 한 거야? 중개를 한 거야. 왜 중개를 한 거야? 우연히 했으니까. 그럼 그건 처벌 받아 안 받아? 안 받아. 근데 1억 받은 날 3월쯤에 1억을 받았거든. 그날 잠을 못 이룬 거예요. 왜 잠을 못 이뤘을까요? 좋아서 말고. 좋은 건 당연한 거고. 아니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이제 충격을 먹은 거야. 어떤 충격을 먹었냐면 내가 이걸 통해서도 1억을 벌 수 있구나 라는 걸 느낀 거예요. 이해되죠? 그죠? 제가 회사 생활을 7년을 했는데 7년을 하고 IMF 때 이렇게 회사를 관뒀거든요. 네, 근데 자의반 타의반 관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큰애가 한 100, 돌 좀 지나가지고 막 아장아장 걸을 때야. 예, 그걸 이제 와이프랑 큰애랑 저랑 셋이서 강릉에 이제 갔어요. 이제 마음 좀 정리하려고, 예, 강릉에 가서 이제 또 마침 거기에 이렇게 그 백사장에 뭐가 이렇게 날라와요. 새 중에서. 갈매기가 이렇게 막 날라오는데 애가 막 좋아하고 뭐 이렇게, 예, 그런 장면이 이제 생각이 나는 거야. 근데 제가 그 장면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회사에서 관뒀으니까 저는 아무 생각이 없고 앞으로 어떻게 먹고 살아야 되지 이게 되게 걱정이었던 거야. 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쟤까지 데리고 와이프까지 데리고 내가 죽어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했냐면 할 게 없다라고 생각한 거야. 그때가 시기가 IMF 때였거든. 98년도 4월달. 그러니까 아무도 뽑아주는 회사도 없고 회사에서는 나가라고 하고 근데 제가 그때 회사 나올 때 3개월치를 받고 나왔거든. 그러니까 딱 3달 받고 나온 거야. 지금은 막 60개월 이렇게 받고 막 나오잖아. 은행 요즘에 이제 그 구조조정만 하고 그러는데 은행에서는 뭐 36개월 이렇게 주잖아. 근데 그때만 해도
36개월 주는 회사가 없었어. IMF 때니까. 그래서 딱 3달 준 거였었다. 그러니까 막 3달 먹고 살 것만 있으니까 무슨 생각밖에 못 했냐면 학교 졸업하고 회사 들어가서요. 7년 근무하다가 나오니까 뭐 해 먹고 살지? 이게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 죽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 막 비참한 거야. 그러다가 우연하게 이제 경매를 이제 컨설팅 같은 거를 하게 됐어요, 제가. 해서 그때 이제 그 보수로만 이렇게 이제 차익 말고 보수로만 2,700만 원을 벌었는데 그 2,700만 원을 왜 제가 기억하냐면 회사 생활을 할 때 마지막에 받았던 해의 연봉이 2,700이었어요. 근데 경매 컨설팅을 하면서 한 번에 받은 보수가 2,700이에요. 제가 그날 잠을 못 이뤘어요.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왜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억울해서? 아니요. 이런 세상이 있구나라는 걸 느낀 거야. 그러니까 저는 너무나 충격을 먹은 거야. 그러니까 돈이 한 번에 이렇게 쉽게 벌린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충격을 먹은 거야. 여러분도 충격 먹을 수 있잖아. 3월 달에 1억 내가 벌었는데 충격 먹지 않겠어요? 그래서 고민을 할 거 아니야. 뭐라고 고민을 했겠어요? 이거 계속 할까? 뭐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니야. 예. 해가지고 이제 온 동네 다니면서 그걸 이제 막 설명하고 다니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어떤 빌딩 내가 팔아줬는데 내가 빌딩 잘 팔아. 나한테 다 맡겨. 해가지고 이제 의뢰를 다 받는 거야. 해서 그거를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만약에 하면서 보수를 받았다고 치죠. 몇 년째. 그럼 그게 뭐 한 거야? 업이 되는 거죠. 그지? 업이 되는 거야. 그럼 그 업이 되는 거는 국가가 그냥 두면 돼? 아니면 그냥 둘 수 없어요? 그냥 두면 안 돼. 왜 그냥 두면 안 돼? 내가 뭐 하지 않고 했어요. 등록하지 않고 중개업을 했잖아. 해서 얘랑 얘를 구별하는 실익은 무등록 중개업을 처벌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하는 데 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얘와 얘는 용어를 구별해서 사용해야 돼. 자, 뭐하고요? 중개와 중개업.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제가 설명드려볼게. 무등록 중개해도 돼, 안 돼? 제 말을 잘 들어보세요. 무등록 중개라고 했어요.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근데 뭘 하면 안 돼? 무등록 중개업을 하면 3년 3천이야. 처벌을 받아. 그럼 우리 이 자리에 왜 앉아 있는 거죠? 무등록 중개를 하는 건 상관없지만 무등록 중개업 하면 뭐 하니까? 처벌 받으니까 우리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거야. 뭐 안 받으려고. 처벌 안 받으려고. 그러려면 개공이 되면 되는데 개공이 되려면 아시다시피 뭐가 필요해? 자격이 필요해서 그런 거죠. 이해되셨죠? 그죠? 자, 이제 요거 두 개 한번 짝 먹고 한번 해볼게요. 얘랑 얘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얘랑 얘. 얘는 자격을 취득한 애야. 얘는 등록을 한 애라고. 어떤 차이가 있어, 그래서? 그러니까 얘는 자격증만 있어서 일을, 중개 업무를 안 하는 애야. 에? 그러니까 얘는 일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중개 업무하고는. 그냥 자격만 있는 거야, 자격만. 얘는 그러면 일을 하겠다라고 관청에다가 등록한 사람을 말해. 그러니까 전혀 다른 거죠. 그럼 우리나라에 공인중개사 많아, 개공이 많아? 공인중개사가 훨씬 많은 거지. 개업률이 한 33% 정도밖에 안 돼요. 다 개업하는 게 아니란 말이야. 취업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자격만 따놓고 집에다가 장롱에다 넣어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근데 그거를 적절히 쓰는 사람도 있고. 자, 요렇게 둘은 뭐가 달라요? 자격의 유무에서 달라.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에서 달라? 하는 일에서 달라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수 있는 건 누구만? 소공만. 얘는 계약서 이런 거 쓰고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용어 우리 법률에는 없는데 뒤에 또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계속 나오는 용어 두 개만 더 적을게요.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고용인. 예. 그럼 고용인은 두 사람을 합쳐 부르는 말이거든요. 누구랑 누구를 합쳐 부를까요? 예, 소속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고용인이라 그래요. 그렇죠? 예, 이렇게 둘이 합쳐서 고용인이라고 그래. 그럼 고용인은 누구한테 고용당한 애들이야? 개공한테. 자, 8번째 용어. 마지막이에요. 개업, 공인, 중개사, 등이라는 용어도 알고 계셔야 돼. 여기서 말하는 등자는 이런 의미겠지.
앞에 개공은 당연히 포함하고 그 외에도 포함하는 거야. 그러니까 싹 다 포함하는 거를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고 해. 우리 과목에서 나오는 모든 사람을 다 포함시켜야 돼. 그럼 누구누가 들어가야 되겠어요? 일단 개공 들어가야 되고 또 소공 들어가야 되고 또 중개부조원 들어가야. 얘네 합쳐서 뭐라 그래? 고용인을 포함하는 개념이죠. 그죠? 네, 그런데 여기서 좀 어려운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 고용인 안에는 직급이 높은 애들도 들어가? 예, 얼마나 높은 애들도 들어가? 사원 또는 임원도 여기에 들어가요. 사원 또는 임원 포함되는 개념이에요. 자, 여기에서 이제 이 얘기를 좀 잠깐 해볼게요. 이건희 회장이 있고 삼성전자가 있어요. 그러면 누구를 고용한 거예요? 삼성전자와 이건희 회장과의 관계. 삼성전자가 이건희 회장을 고용을 한 거죠. 맞죠? 이건희 회장이 삼성전자를 고용한 거 아니에요. 오너이긴 하지만. 그러면 봐요. 삼성전자를 개공이라고 생각해봐요. 법인인 개공. 그러면 이건희 회장은 고용인에 들어가는 거야. 월급 받아 삼성전자에서? 예, 월급 준답니다. 지금 살아있으니까. 예. 그래서 사원 또는 임원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야.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너를 개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예? 법인에서는요? 그럼 법인에서는 누가 개공인 거야? 법인 자체가 개공인 거야. 법인에서는 법인이 개공이야, 그냥. 예? 오너는 그냥 뭐야? 대표이사는 뭐야? 고용인에 그냥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대표이사가 사고 치면 누가 책임져야 돼? 법인이 책임지는 거야. 그런 관계라고 새겨주시면 돼요. 용어 8개 다 보셨고요. 이제 우리 몇 페이지 잠깐 가보냐면 59페이지 잠깐만 가볼게요. 예, 거기 보시면 중간에 그림 하나 나오죠, 그죠? 예, 요 그림에 대한 설명을 좀 잠깐 드려볼게요. 예. 자, 칠판을 잠깐 볼게요. 개공이 있고요. 집이 한 채 있어요. 이렇게 집. 이걸 뭐 할 사람이냐면 팔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러면 반대로 뭐 할 사람도 있겠어요? 살 사람이 있겠지. 그럼 개공의 역할은 뭐예요? 얘한테 가서 뭐? 야, 살 사람 있는데 얼마에 산대더라 너 팔래? 이렇게 물어보고. 얘한테는 야, 팔 사람 있는데 얼마에 판대더라 너 살래? 예. 해서 이제 가격이 안 맞으면 뭐도 붙여주고요. 흥정도 좀 붙여주고 뭐 해가지고 결국에 얘네가 뭐 하게? 매매 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중개잖아요. 그쵸? 예.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용어들 좀 몇 개 좀 볼게요. 개공은 무슨 행위를 했죠, 지금? 중개 내지는 알선을 했잖아요. 이런 행위를 법률 용어로 사실행위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실행위는 결과적으로 뭐를 발생시켰어요? 법률 행위, 즉 매매 계약 같은 거를 성립하게 만들었잖아요. 이걸 법률 행위라고 그래요. 법률 행위. 예. 다시, 자, 사실행위는 뭐를 만들었고? 법률 행위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법률 행위는 법률 효과가 수반이 돼요. 법률 효과가 수반이 되는데 이 법률 효과라는 게 무슨 얘기인가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개공이 매도와 매수를 연결해서 매매 계약을 했죠. 예. 그러면 얘네들은 자연스럽게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가지고요. 득실을 했어요. 그렇죠? 예. 이 집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득실을 했단 말이야. 누가 득, 누가 실. 얘가 득을 했고 얘는 실을 했잖아. 이와 같이 권리의 득실 변경을 발생시키는 게 효과야. 예.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무슨 행위가 있으면, 사실행위가 있으면 무슨 행위를 만들어? 법률 행위를 만들고 이 법률 행위는 뭐를 낳고? 법률 효과를 낳게 된다 이거예요. 근데 이거는 제가 여기까지만 설명드릴 수 있고요. 이거 외적인 부분은 민법 시간에 배울 거예요. 이거 원래 민법에서 배우는 거니까. 다만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기억하실 것은 우리가 하는 게 무슨 행위라 그랬죠? 중개. 이게 성격이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중개 행위의 성격은 무슨 행위다? 사실행위다 그래야 돼. 중개를 법률행위다 그러면 안 된다고. 그러면 중개 행위의 목적이 되는 행위, 대상이 되는 행위가 법률행위야. 예? 그러니까 중개하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행위라는 게 있어야 돼. 그 행위가 거래계약이야. 매매교환 임대차. 그거가 있을 때 우리 중개도 결과적으로
뭘 이렇게 타겟으로 할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없다면 도와줄 일이 없는 거지 뭐. 거래할 일이 없는데 뭘 도와줄 거야. 그냥 소개만 시켜주는 거지 거래가 안 되면. 그렇게 했을 때 효과가 수반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돼요. 자, 판례 제목에다가 채색 하나만 하시고요. 별표 하나만 잡을게요. 판례 제목에 뭐라고 되어 있죠? 중개는 사실행위이다. 예, 거기다 우리 채색하시고 별표. 조심하셔야 될 지문은 뭐예요? 중개는 법률행위이다. 이러면 틀리겠지? 예? 중개는 그냥 무슨 행위라고요? 사실행위에 들어간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